마리아복지병원은 저녁이 되면 더욱 고요했다. 환자들의 낮은 신음, 모니터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만이 길게 이어진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은 병동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며 차가운 공간에 잠시나마 따뜻한 색을 덧칠했다. 그 순간 병원 로비로 들어서는 그림자가 있었다. 어깨에 세월과 잘못의 흔적을 짊어진 듯 무겁게 걸음을 옮기는 남자. 바로 출소한 최대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척함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회한과 새로운 다짐으로 뒤엉켜 있었다. 소정은 진료실에서 차트를 정리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순간 숨이 막히듯 멈췄다. 대현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경계 그리고 반가움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대현은 입술을 비틀며 씁쓸하게 웃었다. 소정아, 나 이제 나왔어. 세상은 날 여전히 의사라고 부르지 않지만 난 아직 환자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소정은 차트를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현 씨, 여기 왜 온 거예요? 너와 같은 길을 다시 걷고 싶어서. 아직도 누군가는 우리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잖아. 말을 잇기도 전에 복도를 찢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 제발 살려줘. 그만해.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달려나갔다. 병실 문을 열자 한 여인이 몸부림치며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온몸은 항암 치료의 흔적이었고 삭아버린 머리카락, 움푹 패인 볼, 그리고 붉게 부어오른 팔에는 수십 번의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선주. 유방암 말기 환자였다. 고통에 몸을 구기며 부르르 떨던 그녀의 비명은 단순한 통증이 아닌 인간으로서 마지막 절규에 가까웠다. 엄마! 젊은 여인이 병실 문을 밀치고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선주의 딸 송이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엄마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엄마, 그러니까 치료를 더 받자니까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제발. 그러나 선주는 힘겹게 눈을 들어 소정을 바라보았다. 숨이 막히는 듯한 목소리가 뱉어졌다. 선생님, 마지막 가는 길은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소정에게 내밀며 울먹였다. 도와주세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송이는 울부짖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아직 준비 안 됐단 말이야. 병실 안은 울음과 고통,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다. 소정은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선주와 송이 사이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병원 회의실. 소정, 대현 그리고 간호사 예나가 마주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환자 차트와 진통제 기록이 뒤엉켜 있었다. 예나가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는 안락사를 원하셨어요. 그 눈빛, 그 말 절대로 오해가 아니었어요. 대현이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낮게 말했다. 선주 씨 같은 환자는 우리 주변에 늘 있어. 치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남은 건 통제할 수 없는 고통뿐이야. 그럴 때 우린 도와야 하지 않겠어? 소정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대현 씨, 우린 의사야. 하지만 법은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할 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겪은 일을 잊었어? 아직도 경찰의 눈초리와 세상의 손가락질이 따라다니잖아. 예나는 울먹이며 탁자를 치듯 말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선주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 딸 앞에서도 비명을 지른다고요. 그걸 그냥 두고만 볼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 앞에 선주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다. 밤. 병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선주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었다. 곁에 앉은 송이는 눈물에 젖어 속삭였다. 엄마, 제발 나랑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뭐든 할게.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꼭 쥐었다. 송아, 난 이미 너무 지쳤어. 너 없이 여기까지 버틴 것도 기적이야. 하지만 이제는 편히 쉬고 싶어. 송이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 안 돼. 그때 문이 열리고 소정이 들어왔다. 선주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선생님, 마지막 부탁이에요. 제가 편히 떠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뒤이어 들어온 대현이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이윤 씨랑 송이 기억나지? 그때도 우리는 같은 상황이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못 해줬어. 이번만큼은 편하게 떠나게 해야 하지 않겠어?
소정의 눈이 흔들렸다. 지난날의 기억이 가슴을 핥히었다. 살리지 못한 환자들, 끝없는 비명, 그리고 결국 법의 굴레에 갇혔던 자신. 이튿날 아침 병원 외곽에서 담배를 태우던 안태성 광수대장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안락사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건 법이 아니야. 우린 절대 인정하지 않아.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소정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안락사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저녁 다시 모인 세 사람. 대연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소정아, 우린 의사야.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게 의사라면 때로는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 소정은 두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예나가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선주 아주머니는 더는 못 버텨요. 딸도 알고 있어요. 그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언젠가 말씀하셨잖아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있다고. 지금 그게 눈앞에 있어요. 소정은 결국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락사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어. 다음 날 선주의 병실. 송이는 엄마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선주는 숨이 점점 가늘어지며 힘겹게 말했다. 송아,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난 이제 평온하게 가고 싶어. 송이는 오열하며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말에 선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소정과 대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부탁드려요, 편하게 떠날 수 있도록.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은 선주의 손을 붙잡고 우는 송이, 눈을 감은 채 평온한 미소를 짓는 선주의 얼굴, 그리고 창밖에서 빛나는 아침 햇살이 교차된다. 그 위로 아나운서의 차갑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가 겹쳐진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존재한다면 그 끝을 선택할 권리 또한 인간의 것일까요? 안락사가 꼭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구원이 될지 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화면은 천천히 암전된다.